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이남이녀 다둥이맘이에요. 첫 아이 이후 둘째가 생기지 않아 5년이란 터울을 두고 듬성듬성 19년째 육아를 하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가 되었네요. 내년이면 결혼 20주년인데 아이들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내 젊음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에 잠시 우울하다가도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 큰딸을 보면서 꽃다운 시절 나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미소 짓게 됩니다. 마치 걸음이 되어 아이들에게 활짝 피어날 미래를 안겨주고 그 피어나는 모습이 나인 양 그 속에서 나를 찾고 그저 기뻐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갱년기가 온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숙학교에 가 있는 둘째 딸이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았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중간고사 망쳤어. 생각한 등수 안에 못 들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풀었어. 곧잘 성적 가지고 징징하던 둘째는 어릴 적 제 사진과 싱크로율 100%에 가깝습니다. 4명 중 누구보다 저를 빼닮은 딸이에요. 저와 닮은 얼굴, 저와 닮은 체형, 저와 닮은 성격. 근데 저는 그게 왜 싫은 걸까요? 그래서 모처럼 전화 온 딸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고3이냐? 중1이야. 벌써부터 그러면 어쩔 건데. 필요한 문제집 다 보내줬잖아. 교과서 외워서라도 맞추는 게 중학교 문제인데 도대체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줄까? 정신 차려. 큰애와 달리 중학교부터 헤매는 둘째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고 옆에 있던 셋째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니? 아니, 엄마 원래대로 하던 대로 말한 것 같은데? 다행이다. 근데 엄마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그날 이후 어버이날에도 주말에도 둘째에게서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의 친한 친구 엄마에게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 엄마, 우리 딸이 전화 왔는데 글쎄 지은이가 전화기 앞에서 울고만 있대요.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한대. 무슨 일 있었어요? 잘 모르지만 보는 우리 애도 너무 마음이 안 됐다는데 좀 풀어줘요. 그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멍하니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 되기도 전에 연년생 남동생이 생겨서 항상 양보하고 찬밥 신세가 됐던 내겐 아픈 손가락 같은 둘째 딸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둘째에게 필요했던 건 지은아 괜찮아. 첫 번째 시험인데 뭘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괜찮아 우리 딸. 해주는 따뜻한 위로였을 텐데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채찍으로 내치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도 아직 모르는 아이에게 그저 공부를 향해 맘을 닫게 만들고 유일하게 자기를 받아줄 것 같은 엄마의 품도 잃게 했는데 엄만 너희 나이에 문제집 한 권이 없었어. 그래도 새벽 2, 3시까지 교과서만 붙잡고 공부해도 2등 했다? 다 정신력 문제야. 부시럽게 학원 다 보내주고 학습지 다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이들 앉혀놓고 교육이랍시고 진부한 라떼 이야기만 늘어놓는 나는 정말 나쁜 엄마구나.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던데 어느새 저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학업생활 하라고 보낸 학교인데 학업 스트레스를 왜 줘? 그럴 거면 그 좋은 기숙학교에 보낸 의미가 없잖아. 얘기를 들은 남편마저 모처럼 철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거였구나. 아이의 마음이 불안하든 절망적이든 상관없이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나? 그게 나라는 사람이었나? 정말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구사에 가서 편지지와 봉투를 사서 처음으로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세상을 준대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내 분신 지은아. 네 마음 많이 아프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네가 전교 꼴찌라도 너는 엄마 딸이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야.
사랑해. 쓰는 내내 참 많이 운 것 같아요. 내가 이겨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에게만큼은 아니었네요. 늦기 전에 더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기 전에 고집스런 나를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막내는 7살인데 언제 이 길고 긴 싸움을 다 치를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봅니다. 네, 오늘 안방극장은 19년간 육아 중인 이남이녀 다둥이 엄마 지은이 엄마 구민희 씨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민 씨가 8년째 맞나요? 네. 맞췄네. 전 10년째고. 네, 육아죠. 네. 아, 우리 오늘 사연의 주인공 지은이 엄마 19년째. 정말 육아 고수님의 사연을 한편 읽고 나니까 뭐랄까 어떤 그 19년 육아의 내공을 다 배운 것 같고 한 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엄마들의 마음을 다 읽어주는 것 같고 표현을 또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요. 오랜만에 안방 읽으면서 좀 울컥했네요. 제가 또. 네, 아유 그러니까요. 저도 40대고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시킨 그런 사람인지라 학부모의 학도 아니지만 오늘은 이야기 전에 좀 한 수 배운 느낌이랄까 좀 진짜, 그러네요. 진짜. 네. 정민 씨가 40대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40대 중반을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지은이 엄마는 막내가 7살이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다 겪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년이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둘째와 5살 정도 터울이고 애 좀 키웠다 싶었을 때 둘째가 태어나서 다시 육아의 현장으로 갔겠죠. 근데 그리고는 쌍둥이보다 힘들다는 연년생으로 셋째를 보고 그러다가 한 5, 6년 있다가 막내를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제 계산이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거기서부터 만나 뵙지 않아도 지은이 엄마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뭐 사연 초반에 갱년기인 것 같다 하셨는데 뭐 이 정도 육아 스펙이면 갱년기 아니어도 아이들 보고 이런저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표현이 마치 걸음이 되어 아이들에게 활짝 피어날 미래를 안겨주고 그 피어나는 모습이 나인 양 그 속에서 나를 찾고 그저 기뻐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다. 참 오늘 사연보다 전 지은이 엄마에게 너무 집중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니 영희 씨는 지금 당장 찾아가서 무슨 만날 기세예요. 네. 걸음이래잖아.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도 진짜 어떤 육아의 그 고충에도 상담이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애들이 다 있어가지고. 맞아. 비록 오늘 사연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도 지난주에 참 엄마로서 너무 부족해 보이고 아이에게 미안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들의 놀이터에 사연으로 보낼 만한.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뭐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정민 씨도 둘 중에 누가 제일 정민 씨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연에서처럼 이렇게 싱크로율 100%라기보다는 어떤 것은 아빠 닮고 또 어떤 것은 나 닮고 또 어떤 것은 막 정반대고 그렇거든요. 뭐 말 많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공감대 형성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는 저 닮았는데 약간 좀 악착같이 목표를 이루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저랑 반대예요. 네, 저는 게임이든 뭐 문제든 하다 안 되면 금방 포기해요. 네, 좀 포기가 빨라요. 그리고 웃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데 우리 첫째는 울면서 끝까지 그걸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게임도 지면 저는 아유 졌네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우리 첫째는 울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요. 나는 그런 성격이 너무 싫어. 그러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되게 승부욕이 강한가 보다. 저도 우리 집 애들이 누굴 닮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커가면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안 보이던 기질이 드러나기도 하고 앞으로도 뭐 12번도 더 바뀌겠지만 저는 꼽아보자면 막내가 그냥 저인 것 같아요. 벌써 일단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고집도 세고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직은 귀여운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랑 똑같은 자식이랑 그렇게 싸운다고. 아마도 상상이 가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아마도 지은이 어머니도 그래서 지은이한테 더 그러신 게 아닐까.
근데 지은이는 공부 좀 하는 딸이니까 저렇게 성적으로 속상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1등 하던 애가 2등 했다고 성적 비관하지. 그렇지. 꼴등은 그것도 안 한다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중1이 시험 못 봤다고 속상해한다는 거는 자기도 공부를 했고 또 그것만큼 안 나와서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기특하거든요. 네. 저는 아직 애가 어려가지고 학교 성적에 대해 고민은 아직 없는데 전 반대로 그 사연 속 아이처럼 시험 안 쳤다고 속상해하면 아이고 그래도 애가 공부에 관심이 있네. 관심이 있어서 성적 안 나서 속상해하네.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공부에 관심 없는 애는 망쳐도 낙담을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엄마 나 시험 망쳤어 이러지. 아니 근데 저 입장이 되면은 우리도 또 어떨지 몰라요. 저도 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돼서 한 스타일이라 엄마는 공부를 악착같이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학교 때 해볼 거 다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 집 첫째가 수학을 100점 받았다. 네. 그럼 또 못한 것보단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라떼 엄마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최대한 라떼 엄마 안 하고 싶거든요. 맞아. 우리 다 알잖아. 저도 나 때는 뭐 그런 얘기 참 듣기 싫었고 애들한테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툭툭 나와요. 맞아요. 사실 우리도 주변 어른들의 그 라떼는 뭐 젖병 소독기도 없었고 세탁기도 없었고 뭐 일회용 기저귀도 없었어. 우리는 청 기저귀로 5빨래 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지금 니네가 육아가 뭐가 힘드냐. 라떼는 그런 거 없이 애만 잘 키웠다. 이러시는 거 많잖아요. 여기서 많잖아요. 그만.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님도 별로 막 애기 지안이 이렇게 볼 때 첫째 볼 때 막 그렇게 얘기한 건 없는데 근데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이제 잘 이렇게 천기저귀를 써라 이건 아니지만 이럴 때는 이랬다 이러면서 맞아, 세상 맞아, 좋아졌네 이제 이런 맞아. 얘기하죠. 근데 괜히 이제 쓰는 저는 천기저귀 써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지은이 엄마가 학창 시절 공부를 좀 하셨네. 그죠? 2등 했다고 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때는 그런 걱정 같은 건 안 하다가 또 둘째는 또 다른 걸 보게 되니까 그런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죠. 아니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도 왜 이렇게 다 제각각인지. 맞아요. 지은이 엄마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제 모습이 좀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과 다르게 애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주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나중에 정신 한번 번쩍 들거나 아니면 아이가 말을 해서 아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아이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보듬어 줘야지 하는데 또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나중에 제가 느낀 건 이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구나. 저희도 사람이라서. 하지만 내가 인지하고 조금씩 노력하면 이게 나아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까 사연 보낼 만한 이야기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니 얼마 전에 저녁으로 떡볶이를 시켰는데 제가 처음 시키는 거라 가지고 양을 잘 모르겠어 좀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로제 떡볶이 막 노래를 불렀거든요. 맛있겠다. 첫째가. 근데 하필 그날 제가 기분도 좀 별로고 좀 짜증이 나 있었던 거죠. 좀 일이 힘들었나 봐요. 그 와중에 이제 떡볶이가 좀 매워서 큰애만 좀 잘 먹고 둘째는 튀김이랑 주먹밥만 먹고 막내는 안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이 시킨 건 난데 애들이 안 먹는다고 괜히 짜증을 내는 거지. 그러다가 둘째한테 음료수를 따라주고 컵을 옆에 뒀어요. 근데 막내가 인형 옷을 입혀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다가 컵을 엎질렀어요. 아이고. 제가. 당연히 인형은 음료에 다 젖고 바닥은 음료수 강이 되고 물도 아니고 그거 쿨땡땡 그거 달달한 거 그건데. 상상이가요? 제 짜증 게이지가 막 최고조에 오르고 화가 나서 제가 인형을 던져버렸어요. 그때부터 막내는 울고 불고 저는 씩씩거리면서 음료수를 닦는데 사실 제가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일 화를 내는 거지. 그 와중에 알죠. 우리 첫째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첫째가 인형에 묻은 음료수를 다 닦아주면서 막내를 달래주는 거예요. 괜찮아. 오빠가 이거 다 닦아줬어. 봐. 괜찮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걔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 어머. 막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뒤통수 한 방을 팍 맞은 기분인 거예요. 저는 그 제 기분대로 다 하는데
우리 아들은 첫째라고 이제 동생을 이렇게 달래주면서 저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영희 씨가 그날은 첫째한테 한 수 배웠네요. 진짜 한 수 배웠어요. 너무. 진짜. 근데 진짜 부모가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돼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날 이후에 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지은이 엄마도 지은이한테 버럭하셔놓고 셋째한테 물어보는 것도 공감이 되거든요. 친구 엄마 전화 받고도 정말 띵 했을 것 같고. 맞아. 엄마들은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하나하나 마음속을 다 깊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기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부모와 학부모 차이도 진짜 공감이 되는데요. 저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벽에 걸어두고 싶네요. 전 저기 등장하는 부모도 아직 못 된 것 같고 되게 반성하게 되는 글인데. 아니 저도 그 글에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더 커서 진짜 학부모가 되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치. 진짜 기억하고 명심했다가 이런 후를 범하지 말아야지.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아예 마음이 바뀌어야지 생각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지은이 엄마처럼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짐한다고 좋은 부모가 학부모가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맞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19년이라는 세월이 느껴지는 대목. 남편이 오랜만에 철든 소리 한다. 19년 살지 않고 이런 말 못 하거든요. 맞아. 진짜 맞아, 그 와중에 진짜. 빵 터졌네. 그리고 그 편지를 쓰셨다고 했는데 자식은 참 엄마를 편지도 쓰게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맞아. 반성도 하게 하고 내 분신 지은아 하고 적는 순간 눈물이 와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읽으면서도 울컥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 편지를 받고 우리 지은이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맞아. 엄마 마음을 느꼈겠죠. 맞아요. 아니 저도 자주 우리 첫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진짜 너 사랑해. 지금 말 잘 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네가 큰 잘못을 하고 말을 엄청 안 들어도 그래도 널 사랑해. 그리고 계속 사랑할 거고. 그러면 첫째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저를 막 껴안는 거예요. 지은이도 그때는 너무 속상했지만 그 속상한 마음을 너무 잘 알지만 그 편지 받고 부대 엄마 마음을 느껴서 좀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풀어졌을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또 엄마가 그걸 표현해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자주 표현해주면 너무 좋죠. 오늘 주옥 같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이겨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에게만큼은 아니었다고 더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기 전에 맞아. 고집스런 나를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무슨 시를 쓰셨어.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자식에게만 해당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오늘 많이 배우네요. 진짜 오늘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그 우리 첫째, 둘째의 관계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막내가 7살이라 길고 긴 싸움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참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민 씨나 저나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막내가 5살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 행복한 거 길고 맞죠? 긴 이 행복한 시간들. 정민 씨 아이들과 행복한 싸움 하러 네. 가셔야 합니다. 네. 다음 주를 기약합시다. 우리. 네, 오늘도 진짜 너무 유익하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운 추억들 그냥 기억으로 날리지 말고 수다 떨듯이 써 보내주시면 놀이터에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육아 19년 차 엄마의 부모로서 또 학부모로서의 마음이 담긴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되어가는 가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도 나이가 먹어가고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엄마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자주 아이를 통해 내 모습 비춰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손편지도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기 좋은 것 같고요.